저자는 오시마 기요시,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걸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다. 따라서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늘 젊게 살 수 있다. 이 책은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를 뇌과학에 입각해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고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을 지루하게 늘어놓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뇌와 걷기의 찰떡궁합을 이해하려면 먼저 뇌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를 속이 꽉 찬 만두에 비유해서 뇌의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걷기 예찬론이 이어진다. 걸으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걷기가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걷기의 고마움을 다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젊음이란 단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0대 청년이지만 안주하는 삶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 노인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 요컨대 나이가 젊음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 뇌가 젊어야 진짜 청년이다. 뇌의 나이가 젊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젊다. 뇌가 젊으니까 활기차게 활동하고 활기차게 행동하니까 뇌가 젊어진다. 젊음의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당신의 건강한 두 다리로 걷는 순간의 선순환은 생성된다. 다리가 걷기 시작하면 뇌도 덩달아 활동을 개시한다. 뇌가 싱싱 달리기 시작하면 두 다리는 더 신나게 걷고 싶어 한다. 자전거를 탈 때 첫 고비만 넘기면 페달을 밟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듯 걷기도 일단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한없이 즐거워진다. 이를 대뇌 생리학에서는 뇌의 보상 행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기쁘고 즐거웠던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를 반복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신나게, 더 재미있게를 외치면서 더 큰 기쁨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뇌가 싱싱해지고 육체가 쌩쌩해진다.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활발하게 움직이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사고한다. 뇌의 이와 같은 활동에 주목한다면 걷기가 더 즐거워질 것이다. 걷기의 첫걸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걸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내 취미는 걷기이다. 걷는 즐거움은 걸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직접 걸어보지 않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걷기가 몸과 뇌에 두루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걷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결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무거웠던 마음이 발걸음과 함께 가벼워졌던 경험, 걷는 순간 밀려오는 상쾌함이나 설레이는 쾌감은 우리의 뇌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쾌감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기분 좋다는 듯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걷는다. 하지만 강아지가 느끼는 쾌감은 인간이 느끼는 쾌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발을 움직여 걷는 순간 뇌는 참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뇌의 신호를 감지하고 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뇌를 젊게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뇌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걷기는 수학보다 더 지적인 활동이다. 당신은 영어 문장을 외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만 머리를 쓰고 있다고 혹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지혜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을 때도 전두연합령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뇌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오히려 걸을 때가 두뇌 개발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걷기는 지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불안해하기 전에 우선 걸어라. 몸이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진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인간의 뇌는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뇌를 쓰지 않으면 신경 회로망의 불이 꺼지지만 뇌를 쓰면 꺼진 회로망에 다시 불이 켜진다.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면 잃어버린 것을 학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퇴화한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신경망의 전원이 꺼진다. 이와 같은 전원 오프 상태에서 건망증이 생긴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뇌의 기능은 점점 떨어진다. 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도파민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쾌감 물질이다. 도파민이 뇌 속에 방출됨으로써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의욕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멋진 경치를 접했을 때 우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한 적은 없는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 전체에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쾌감을 맛보았을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여운은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솟구치는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뇌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가슴 깊이 간직한다. 이것도 도파민의 힘이다. 가슴을 적시는 감동이 뇌를 자극하고 열정을 꽃피우는 것이다. 지금쯤 여행을 떠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려는 당신에게 한마디 하겠다. 걷기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쉬운 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다. 걷는 동안 아름다운 경치나 새 소리, 꽃향기를 음미하고 즐긴다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 좋은 뇌가 만들어진다. 뇌의 나이가 걱정된다면 휴일날 잠만 자지 말고 걸어라. 뇌와 근육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는 것이다. 다리 근육은 걸으면 탱탱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건망증 자체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쉽게 잊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우리는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면 된다는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부실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귀찮아서, 소심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리도 뇌도 녹슨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걸어라.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당신은 평생 젊고 생기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현대인은 거의 걷지 않는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이 중심인 생활을 했다. 일부러 걷기를 취미나 운동으로 삼지 않아도 늘 걸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시대이다. 마찬가지로 뇌도 의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뒹굴뒹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출출하면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 먹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휴일 풍경은 머리를 쓰지 않는 생활의 대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거의라고 할 정도로 두뇌를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뇌에 기분 좋은 휴식을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뇌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든지, 경치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등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뇌에 진정한 휴식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정수리 좌우로 최성 감각령이라는 부위가 있다.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부위, 즉 손과 발, 턱을 통해 정해진 정보가 도달하는 곳이다. 걷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수작업은 모두 체성 감각력을 자극한다. 체성 감각력을 자극함으로써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체성 감각력에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50%는 턱에, 나머지 50%는 손과 발에서 각각 25%씩 전해진다. 발이 움직이면 손도 움직이고 배도 고프다. 바른 식생활이 걷기와 더불어 뇌의 나이를 젊게 만드는 1등 공신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뇌 취미는 즐겁게 걷기와 맛있게 먹기이다. 그 덕분에 80이 넘었어도 여전히 건강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늙는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욕만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을 젊게 살 수 있다. 반대로 의욕이 없으면 20대도 노인이나 다름없다. 내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이다. 면역력은 뇌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나이에 비례해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흉선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지킴이다. 이 림프구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도가 떨어진다. 병을 달고 사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따라서 몸이 약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걷기 비결을 하나 소개한다. 들판이나 숲길, 꽃밭 등 자연의 향기를 듬뿍 마실 수 있는 산책로를 걸어라. 자연 속에는 독특한 향이 있다.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공기를 가득 마시면 림프구를 비롯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향기는 후각을 통해 시상하부에 도달하고 이 시상하부가 흉선을 자극해 면역 물질의 활성을 촉진시킨다. 허약 체질이 바로 튼튼 체질로 바뀔 수는 없지만 자연이 선사하는 향을 호흡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샘솟는다.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박혀 있으면 몸과 뇌에 모두 좋지 않다. 대자연의 몸을 맡기고 한 발자국씩 걸어보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질 것이다. 마음이 울적하다면 일단 걸어라.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세로토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신경 안정제와 분자 구조가 흡사해서 흥분 상태나 불쾌감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걷는 행위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다고 해서 세로토닌이 마구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산책보다는 조깅에 가까운 빨리 걷기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세로토닌은 햇빛을 통해서도 활성화된다. 따라서 상쾌한 아침에 싱그러운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도 좋다. 아침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나는 일이 없어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마냥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도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스트레스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이다. 이럴 때는 일단 걸어라. 걷기는 기분 전환에 효험이 있는 으뜸 처방전이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나는 나의 내 속을 살짝 들여다본다. 본능의 뇌가 에이 모르겠다. 확 뒤집어 엎어. 이렇게 속삭인다. 하지만 지혜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은 그래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참아. 이렇게 필사적으로 타이른다. 머릿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결과는 본능의 뇌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지혜 사령탑이 진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스트레스는 쌓이기 마련이다. 나는 혼자서 걷기 시작한다. 화가 치미니까 머리로 피가 치솟고 흥분하니까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때 신경을 흥분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머릿속에 가득해. 이렇게 잘난 척하는 또 하나의 뇌가 있다. 화를 내고 있는 뇌가 있는가 하면 화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뇌도 있다.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인격을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내 옆을 지나간다. 아름다운 여성과 마주칠 때 누르락불그락했던 표정은 어느새 꼬리를 내린다. 폼 잡으면서 산책을 즐기는 노신사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런 나를 재미있다는 듯 보고 있는 또 다른 뇌가 있다. 걷다 보면 관심사가 여기저기로 옮겨간다. 발걸음 수가 늘어갈수록 분노의 뇌는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화를 내는 일도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걷기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노여움이 거치는 것이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웃는다. 하지만 기쁜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 걷기도 똑같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걷는다. 하지만 좋은 일이 없어도 일단 걷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일단 걸어라. 걷는 습관을 몸에 붙이려면 먼저 걷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걷기의 효용 가치를 이것저것 따져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체조를 들어도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자신의 두 다리로 걷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앞에서 기분이 꿀꿀할 때는 일단 걸어보라는 처방전을 제시했다. 바로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걷는 동안 상쾌한 기분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잘 모르겠는데요? 기분이 상쾌해지기는커녕 힘들기만 해요.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걸어라. 분명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기분 좋게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도 있다. 노래하겠다고 마음먹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뇌가 편안한 상태란 바로 이런 순간이다. 이때 나오는 노래를 애써 막지 마라. 마음 가는 대로 리듬을 타면 된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펼치는 행동을 거부하지 않는 것도 뇌를 싱싱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번화가가 아니더라도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기 때문에 콧노래가 나올 리 없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상대가 기분 좋게 허밍을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에 맞춰 합창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할 때 상대방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어린 시절의 소풍날처럼 즐거운 기분에 젖어든다. 자연 속을 거닐면서 시를 짓는다.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은가? 이것이 내 건강과 육체 건강에 두루 좋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언어로 옮기는 것이 시라고 한다면 시를 짓는 행위에는 걷기, 관찰, 사색, 이러한 뇌를 깨우는 모든 요소가 응축되어 있다.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자. 시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해도 좋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선배로부터 조언을 구해도 좋다. 그렇다고 시인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지어도 상관없다. 시의 완성도보다는 시를 지어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시 짓기는 우뇌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우뇌란 뇌 후두부 우측 영역으로 소리나 빛, 감정 등의 정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미지 뇌라고 한다. 예술 활동이나 취미생활, 스포츠를 즐길 때는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참고로 뇌 후두부 좌측 영역을 좌뇌라고 한다. 언어의 뇌라고도 하는 좌뇌는 언어나 논리에 관한 정보 처리를 주로 관장한다. 가령 오솔길을 걷다가 앙증맞은 제비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저절로 발길이 멈추었다고 하자. 이때 감동하고 있는 것은 우뇌이다. 하지만 우뇌는 이 감동을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뇌량, 즉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좌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동을 전한다. 자신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요컨대 좌뇌가 언어를 생각하고 우뇌는 다시 이 언어가 자신이 느낀 감정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보를 교환한다. 결과적으로 한 편의 시가 탄생한다. 걸으면서 시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심상을 언어로 표현해가는 과정은 두뇌 개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일단은 시도해보자. 나는 시인은 아니지만 걷는 동안에는 시인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걷는 순간만큼은 나도 시인이 된 것 같다. 역시 신비로운 걷기의 힘이다. 자연의 몸을 맡기고 걷다 보면 진정한 행복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봄날의 꽃길이나 여름날의 해변을 걷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샘솟는다. 그런데 왜 행복감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일까? 마음은 바로 뇌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 뇌에서 생기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복감은 뇌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뇌관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다. 뇌관은 생명을 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복감은 생명 그 자체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뇌관에서 샘솟는 생명의 기쁨은 신경세포를 통해 뇌 전체로 퍼진다. 마치 서서히 솟아오르듯이 퍼져나간다. 이때 나오는 뇌파가 바로 알파파이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 마음이 평온할 때이기도 하다.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는 식욕이나 성욕을 관장하는 중추를 스치듯 통과한다. 먹는 행위와 성행위가 쾌감을 동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신경세포는 학습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뇌의 영역을 지나가기도 한다. 행복감과 쾌감이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분 좋은 느낌은 쉽게 기억된다. 인간의 체온은 새벽 2시 정도에 가장 낮고 이후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가장 높아진다. 하루를 주기로 체온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온이 낮을 때는 뇌의 혈류도 낮아서 활동이 억제된다. 뇌를 쉬게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축적하고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체온이 높아지고 뇌의 혈류도 활발해져서 뇌의 모든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한다. 특히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분비해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등의 쾌감 물질이 방출되어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의욕이 샘솟는 것이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가벼운 운동으로 서서히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다. 아침에 하는 체조가 몸에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아침 체조를 한 뒤 천천히 3보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한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고 오후 2시를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이다. 이 리듬을 알아두면 걷기에 적당한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 뇌의 활동이 떨어지는 오후, 각성 효과를 겨냥해 걷는 방법도 있다. 혹은 저혈압으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시간에 걸으면서 체온을 올리고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찾아서 걷는 것이 꾸준히 걷기 위한 지름길이다. 요즘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격렬하게 뛰는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고 있는 모습이 간간히 비친다. 운동을 할 때 수분 보급은 꼭 필요하다. 우리 몸은 체중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수분이 다양한 형태로 배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할까?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섭취량은 2.6리터이다. 이 가운데 1.2리터는 보통 식사를 통해 섭취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4리터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한꺼번에 1.4리터를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셔야 한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몸이 탈수 상태에 있다. 조금 과장하면 혈액 농도가 높아져서 질척질척한 상태이다. 만약 아침에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그 전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아침의 수분 공급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때 마시는 물은 따뜻한 물이 좋다. 냉수를 한꺼번에 들이키는 것보다는 따뜻한 온수를 조금씩 마시는 쪽이 흡수 면에서 효과적이다. 가벼운 산책이라면 걷기 전후에 약간 수분 보충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오래 걷고 싶다면 걷는 도중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걷다가 땀이 나면 혈중 농도가 진해진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수분을 보충해서 가볍게 몸을 적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은 좀 멀리 가볼까? 이렇게 생각한 날에는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서 집을 나서자. 걷는 동안 수분을 틈틈이 섭취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걷는 즐거움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기억으로 우리 뇌에 새겨져 있다. 따라서 걷기가 즐겁지 않을 때는 동물적인 본능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 몸이 아프다거나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걷는 것이 즐겁지 않은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즐겁게 걷는 것이 으뜸이기 때문에 신이 나지 않으면 발걸음을 돌린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꾸준히 걷기 위한 포인트이다. 걷다가 더 이상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버스를 타면 된다. 산책을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몸에도 뇌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걷고 싶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걸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럴 때는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이 좋다. 아무런 흥미도 없이 단지 발걸음만 옮기는 동작으로는 뇌를 자극할 수 없다. 아무런 정보도 뇌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는 자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럴 때는 무의식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걷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특히 그렇다. 걷기에 익숙해지면 걷는 즐거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영 내키지 않을 때는 뇌에서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때도 무의식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성은 정해진 일을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행하고 싶어 한다. 무언가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야지.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리하지 않기가 꾸준히 걷는 비결이다. 즐겁게, 유쾌하게 걸어라. 이것이 걷기 예찬론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뇌를 젊게 하려면 즐겁게 걸으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걸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걷기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